안녕하세요. 온양용화고 교사 조원영입니다. 한자성어로 두 번째 만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지면서 화려한 벚꽃과 연두빛 새순, 4월 중순의 학교 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고전에서 유래한 성어를 다뤘습니다. 북방 국가들이 소해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뒤에 있는 초나라 왕의 강력한 힘 때문이었던 거, 호가호의를 배웠습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치인 한신의 전술에서 배수진 한자 성어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분명히 다른 사이비를 공자가 미워한 이유도 알았습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신문을 읽으며 눈에 띄었는데요. 이 어휘들 중 한자어를 찾고 그 의미를 풀어봅시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기사 제목입니다. 한자 어휘 찾아볼까요? 우리말 뜻을 알기 위해 한자 어원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건 언어 활용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반복적, 비말, 노출, 직원, 산재까지요. 반복적, 돌아오다 반, 돌아올 복입니다. 비말, 날다 비, 거품말입니다. 날아올라 흩어지는 물거품, 그럴 수 있겠지요. 이슬 노자인데 드러내다 로로 해석하지요. 나오다 출, 노출입니다. 임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직원. 산업 현장의 재앙이지요. 산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지요. 여러분이 언론 기사들에 촉각 세우다 보면 한자어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6차 시로 한자 성어 마무리 편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한자 성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평소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고요. 한자로도 쉽게 접근해봤습니다. 각주구검, 정인매리, 우공이산. 비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에 난이도는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해봅시다. 첫 번째 한자 성어 각주구검을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찾아봅니다. 그렇지요? 들어갑니다.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 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배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번에는 네이버 사전으로 한자 사전이에요. 네이버 사전 속에 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각주구검 한글로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각각을 보면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을 확인합니다. 각 한자 뜻을 연결해 보세요. 직역을 시도하는 겁니다. 색이다. 어이. 자, 각주구검에 대한 문장을 볼까요? 진나라 여시 춘추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음을 좀 읽어볼까요? 각주구검 시이 사의 한데 이 법 불사니 이 차 우이치면 기불 난제야. 이런 경우에 현토가 들어있지요. 네, 맥락을 알면 현토를 붙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갑니다. 시대는 이미 이사하였다. 변했다는 거지요. 말이을 연결사입니다. 법은 이사하지 않았다. 법은 그 시대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얘는 연결사 그러나로 합니다. 갑니다. 시대는 이미 이사하듯 변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은 옮겨가지 않았다. 이것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다스릴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것차가 지시하는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시간적 조건, 상황적 조건은 변했다.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으로서 다 사람들을 다스린다면 이것이 지시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법입니다. 배에 새겨두고 내가 아까 잊어버린 칼을 찾아 나서고 있지요. 배는 이미 움직여서 왔는데 이전에 떨어뜨린 칼을 움직여 온 곳에서 찾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옛 관습에 매여 있다는 거지요. 고집 부리고 융통성 없으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이럴 때 각주구검 쓸 수 있겠지요? 그럼 각주구검의 겉뜻, 속뜻을 적어봅니다. 네, 각주구검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공유해봅니다. 세상을 알아가며 독립하려는 자녀에게 그렇게 독립생활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부모. 배에 새겨두고 내가 잃어버린 칼을 구해 나서는 거. 성장하고 있는 자녀를 과거의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래 것도 친구들이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한다. 남자는 3번만 울어야 한다와 같은 성차별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은 손에 들고 있는 자신의 칼만 생각하고 시간에 따라 움직인 배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가요? 교실에서 모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생각 주머니. 선생님 생각에 완전 총명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성어, 정인매리를 들어갑니다. 한비자 원문으로 읽어봅시다. 펜을 준비하겠습니다. 읽어갑시다. 이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정인의 유차치리자한데 선자탁기족하여 이 치지 기좌하고 지지시나 이망조지하다. 이득리하고 끊읍시다. 내왈 오망지탁이라 하고 반귀취지하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정인매리와 관련된 좋은 내용을, 생각해볼 내용을 찾아봤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신영복 선생님이 보낸 편지 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신현복 선생이 그래서 이제 정인메리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편직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자기 발에 윤곽을 그린 거지요.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과 족. 편직을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수익이지요.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이 뭐였지요? 신발을 잰 문서라고도 볼 수 있지요. 족은요, 정나라 사람 차칠이의 자기 발입니다. 우리는 외부로 인정받는 문서가 진짜고 존재로 있는 거에 대해, 존재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를 실행하면서 우리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필수적인 것,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것이 기존과 좀 달라지는 거 발견하지 않나요? 정나라 사람이 메리, 사담의 신발리, 정인 메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다음을 해서 이번에는 정인 메리의 한자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정나라 사람, 치자가 여기 있었지요. 치가 두다, 배치하다, 사들이다까지 가요. 사들이다를 치로 쓸 때 얘는 한편으로 사다, 매라고도 할 수 있죠. 매매할 때 그 팔다매와 사다매의 사다매입니다. 아까 이 글자 뭐였지요? 신발이 연결합니다. 정나라 사람이 두다치를 사다매로 연결합니다. 정인매리 이렇게 한자 성어를 연결한다는 거지요. 한자 성어 정인매리는 고등학교 학습 범위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는 좋은 소재가 되기에 오늘 다뤘습니다. 한 가지 더, 팔다매와 사다매 한자를 지금 적어보세요. 차이가 어디에 있지요? 팔다매, 사다매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의 어휘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한자 성어 정인매리를 정리해 봅니다. 정나라 사람이 시장에서 집으로 되돌아간 이유. 그치요? 정나라 사람은 결국 신발을 사지 못했어요. 한자 성어 정인매리는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사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뜻은요?
혹시 공통으로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배에 새겨두고 칼을 구한다. 각주구검. 정나라 사람이 산다. 신발을. 정인매리. 그렇지요. 상황이 변하는 걸 눈치채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거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서 현재 변화에 적응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녹이다 융입니다. 용융시키는 거지요. 재료들을 녹여서 서로 통하게 할 수 있는 성질. 각주구건과 정인매리에 필요한 어휘입니다. 생각합시다. 이제 마지막 다룰 한자성어 얘를 떠올리기 위한 학생들의 교실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서해안 간척사업은 트럭만한 바위덩이로 갖다 메워도 물살의 힘으로 휩쓸리는 실패를 견디며 간척지를 만들어낸 거다. 우공이산 같은 사업이었다. 서해안 간척사업 우리 들을 기회 있었지요. 어쨌든 그 사업의 효과 내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별도로 두고 우공이산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어때요? 옛날엔 턱걸이를 한 개도 못했는데 노력 끝에 10개를 했다. 이 친구 거.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고백을 했다가 차였지만 매력 어필을 해서 드디어 그녀가 내 고백을 받아줬다. 고백하는 실패한 과정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읽은 친구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서 네이버 사전 열어갑니다. 우공이산의 우는요,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이는 옮길 이, 매산입니다. 어리석을 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공평할 공자 좀 알아봅니다. 공평할 공자. 근데 이 글자가 이런 뜻이 있어요. 벼슬 관청도 있습니다. 들어본 얘기지요. 여기에서 특히 신경 쓸 것. 이 의미로 해석합시다. 상대를 높이는 말. 그렇다면 우공은 우공이라는 상대를 존칭하는 말입니다. 김공, 박공 이러듯이. 근데 우공의 말 뜻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옮기다 산을 연결합시다. 우공이 옮기다 산을 이렇게 갑니다. 우공이산에 관련된 어휘를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알아봤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하여 이에 감동한 하느님이 산을 옮겨주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건 오늘 배우는 한자 성어들은 대체로 사실에 기반한 건 아니에요. 빗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을 이런 화면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우공은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공이 나이 80이었다고 해요. 산을 파서 나른다. 가능할까요? 장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자가 반드시 어리석지는 않으며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반드시 지혜롭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은 우공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점도 우리 발견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배짱이처럼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작은 거라고 소홀히 하고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던가요?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먼지가 시작이다. 우공이산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공이산의 겉뜻과 속뜻을 적어 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한다. 분명 이런 뜻 있어요. 일견 보이면. 근데 다시 천천히 생각하면 이 점도 있는 거 우리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며 자기 이야기를 이뤄갑니다. 갖고 있던 소중한 칼이 이동 중에 잃어버려서 초나라 사람은 배전에 급히 표시해 놓고 나중에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배에 새겨놓고 칼을 구하다. 그치요? 자기 발 크기를 재놓은 탁본을 집에 놓고 와서 집에까지 다시 간 사람. 자기가 탁을 놓고 왔다는 실수에만 집중한 거 아닐까요? 우공이 산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분명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수월하게 해낸 오늘 하루 내용 있을 겁니다. 아까 친구들 예시 봤잖아요. 제시하는 과제에 여러분의 그 경험을 적어서 제출하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제시한 성어들을 참고하여 과제를 완성합니다. 문제 1은 국한문 혼용의 문장을 읽으며 맥락에 맞게 한자 성어를 채우세요. 문제 2는 한자 성어를 자신의 경험으로 연결하여 소개하는 짧은 장문입니다. 이상으로 6강 한자 성어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성공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